좋은 소금, 나쁜 소금, 그리고 천일염의 진짜 진실, 60에서 80대를 위한 소금 이야기. 소금물이 좋다고 하는 정보가 너무 난무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유익하였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국을 끓이고 점심에 찌개를 데우고 저녁에 김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늘 소금이 들어있어요. 소금은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하루의 작은 결정들이에요. 60에서 80대가 된 지금, 이 작은 결정 하나가 혈압을, 혈관을, 그리고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금 이야기를 천천히 깊게 한번 들어볼게요. 젊을 때는 짠 걸 먹어도 몸이 알아서 버텼어요. 밤에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다음 날이면 붓기 조금 빠지고 끝났죠. 하지만 60에서 8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 벽은 이미 오래 버텨왔고 신장 기능도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짠맛이 이제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소금은 그냥 간 맞추는 재료가 아니라 건강을 가르는 기준선이 돼요. 먼저 피해야 할 소금부터 볼게요. 겉은 참 깨끗해 보이고 하얗고 고운 알갱이, 마트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이 보이는 소금, 바로 정제염이에요. 정제염은 순도 99%의 염화나트륨, 공장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문제는 불순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 결국 남는 건 혈관을 자극하는 나트륨 덩어리뿐인 거죠. 이 소금이 하루하루 쌓이면 혈압이 예민해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숫자가 훌쩍 튀어오릅니다. 반대로 좋은 소금은 바다와 바람, 햇빛이 천천히 만들어냅니다. 바닷물을 넓은 염전에 펼쳐놓고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얻어낸 소금, 우리가 아는 천일염, 자연 소금이에요. 이 소금에는 나트륨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몸속 균형을 잡아주고 혈관의 긴장을 조금은 덜어줍니다. 완벽한 약은 아니지만 같은 짠맛이라도 몸에 주는 부담이 훨씬 다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영자 할머니, 혈압약을 10년 넘게 먹어왔지만 아침마다 재는 혈압은 늘 불안하게 높았어요. 약을 먹어도 왜 이러지? 답답했지만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거나 바꾸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와서 주방을 한번 둘러보고 말합니다. 어머니, 이 소금 언제부터 쓰셨어요? 마트에서 세일하던 하얀 정제 소금, 나물 무칠 때는 그 소금이 제일 맛이 있어서 그냥 옆집 아주머니도 그 소금만 쓰는데 맛있다고 해서 수년째 쓰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는 천일염 한 봉지를 사다 두고 국, 찌개, 김치 양념에 그 소금만 쓰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꾼 건 라면과 가공식품. 라면은 한 달에 한 번, 햄과 소시지는 되도록 집에 들이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나자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아침 혈압 수치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덜 붓고 저녁에 다리가 전보다 가벼워졌어요. 김영자 할머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소금이 문제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 예전에는 대충 한 주먹씩 퀴퀴 넣던 소금도 이제는 작은 티스푼으로 조심조심 넣게 됐어요. 같은 천일염이라도 소량만 사용하고 국에 간은
싱겁게 맞추고 김치는 조금 덜 짜게 담갔습니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 생각한 건 처음 한두 달 뿐이었어요. 입맛이 달라지자 싱거운 국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졌고 몸이 가벼워지니 걸음도 조금씩 탄력이 붙었습니다. 소금 한 스푼의 차이가 생활 전체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천일염이면 다 좋은 거 아니야?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천일염이란 이름을 달고 있어도 과하게 정제되거나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불순물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라벨에 천일염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좋은 천일염을 고르는 기준 3가지만 기억해 볼게요. 첫째, 색. 너무 새하얗고 반짝이는 소금보다 약간 회백빛, 자연스러운 빛을 띠는 소금이 좋아요. 둘째, 맛. 입에 넣었을 때 처음에는 짠맛이 나지만 곧이어 은은한 단맛, 아주 약한 쓴맛이 느껴지면 미네랄이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셋째, 굳는지 보기. 좋은 천일염은 공기 중 습기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굳어요. 언제나 바스락바스락 마른 상태로만 있다면 정제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해도 집에 들이는 소금의 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소금은 주방에서 넣는 소금만이 아닙니다. 라면, 과자, 햄, 소시지, 조미 분말, 인스턴트 국물, 이 안에는 이미 소금이 잔뜩 들어있어요. 나는 소금 많이 안 넣어 라고 말하면서도 가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트륨은 계속 쌓입니다. 특히 60에서 80대에게는 이 숨은 소금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습관은 덜 넣는 것이 아니라 덜 사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나는 천일염을 많이 먹을래.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천일염도 결국 나트륨이에요. 좋은 성분이 조금 더 들어있을 뿐 많이 먹으면 혈압, 심장, 신장 모두 똑같이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몸에 좋다니까 하며 한 스푼씩 퍼먹거나 절임 음식에 과하게 사용하면 좋았던 점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아요. 소금은 좋은 종류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과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에 한 컵의 물에 작은 한 스푼을 넣고 마셔주면 우리 몸속에 수분이 70% 이상인 것도 0.9%의 소금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일 2컵의 따스한 소금물은 몸속 전해질로 혈액순환을 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 활용하는 정확한 숫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60에서 80대라면 가능한 한 줄인다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게 좋아요. 국물은 반만 먹고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먹기. 김치는 예전보다 조금 덜 짜게 담그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주 12번으로 줄이고 집 밥 비율을 천천히 올려보기. 이렇게만 해도 몸이 받아들이는 소금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추고 나서 마지막에 천일염을 진짜 꼬집 정도만 추가하기. 김치를 담글 때 양념을 살짝 찍어 먹어보고 좀 싱겁다 싶을 때 거기서 멈추기. 식탁 위에는 소금통 대신 통후추, 참기름, 깨소금처럼 다른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를 올려두기.
짠맛 대신 향과 식감으로 음식을 즐기는 법을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몇 달, 몇 년 후 검사 수치와 컨디션에서 조용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68세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아내는 당뇨와 부종으로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둘 다 바깥 음식이 익숙했고 찌개, 국물을 깔끔하게 비우는 습관이 있었죠. 건강검진에서 둘 다 의사에게 소금 좀 줄이세요. 뚜렷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작은 약속을 했어요. 첫째, 외식은 주 1회만. 둘째, 집에서 끓이는 국은 천일염으로 아주 싱겁게. 셋째, 라면은 두 사람이 나눠 먹고 국물은 절대 다 먹지 않기. 넷째, 햄, 소시지 대신 직접 삶은 계란, 두부, 생선으로 반찬 만들기. 3개월 후 남편의 혈압은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아내의 발과 손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말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닌데 소금만 조금 줄였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소금을 줄인다는 건 맛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나는 이 몸을 이제라도 제대로 돌봐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죠. 짠맛으로 스트레스를 달래던 습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천천히 걷는 산책, 편안한 음악 감상으로 위로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 마음가짐이 소금 한 스푼을 줄이고 국물 한 숟가락을 남기게 합니다. 소금을 줄인다는 건 결국 나를 조금 더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이제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간단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집에 있는 소금의 색, 맛, 굳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가공식품, 라면, 햄, 소시지, 조미 분말의 사용 횟수 줄여보기. 국물은 반만, 김치는 조금만, 간은 살짝 싱겁게. 라면을 먹게 되면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은 남기기. 밥상 위에 소금통 대신 다른 향신료를 두어보기.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골라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은 거창한 의학 강의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소금 이야기였어요. 당신의 주방에는 어떤 소금이 놓여 있나요? 정제염인가요? 천일염인가요? 아니면 이제 막 바꾸려고 마음먹었나요? 당신의 소금 이야기, 당신의 변화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런 점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당신의 댓글이 다른 60에서 80대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채널은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거예요. 구독해 두시면 내일, 모레, 그 다음 날까지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 당신의 소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그게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에요.